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. 한국 경제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. 이게 지금 한국 경제랑 정책이 막 격변기잖아요. 그 속에서 좀 저평가된 대기업 주식 투자 기회를 분석한 내용인데요.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상법 개정안 문제부터 해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, 또 거시경제 상황, 심지어 차기 정부 정책 가능성까지 정말 변수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들, 그러니까 보고서 제목처럼 마지막 불꽃이 될 만한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맙니다. 네, 불확실성 속에서 가치를 찾는 여정인데, 자, 그럼 일단 상법 개정안, 좌초된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?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넓히려다 이게 무산된 거잖아요. 이게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이게 정부하고 여당 쪽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, 또 소송이 막 남발될 수 있다, 이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를 했는데요. 근데 뭐 표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밑에는 기업 성장을 우선시하는 관점하고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중시하는 관점 사이에 그 오래된 긴장감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. 결국 그래서 이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할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고, 정부가 막 밀어붙이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한 진정성, 그 동력까지 좀 약화시켰다,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코리아 디스카운트. 보통은 뭐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보고서는 오히려 내부 요인, 그러니까 취약한 지배구조나 아니면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은 거. 여기 보니까 평균 29%라는데 미국은 91%래요. 이런 문제를 더 크게 보는군요. 상법 개정이 사실 이런 걸 해결할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. 네, 그래서 이게 법적인 강제 없이 그냥 자율에 맡기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, 이런 의문부호가 붙는 겁니다. 실제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같은 것도 보면 좀 부진하잖아요. 시장이 이런 시각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. 다만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. 낮은 PBR이 꼭 지배구조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한국 경제구조 자체가 좀 저성장 산업 위주로 짜여 있어서 그렇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. 좀 복합적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렇군요. 원인 진단도 여러 가지인데 당장 내년 2025년 경제 전망 자체도 어둡다는 게 문제네요. 심지어 0%대 성장률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. 이게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정치 지형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정책 기조가 또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. 보고서에서는 이 공정경제 기치를 내걸고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, 그리고 AI나 뭐 신재생에너지 같은 전략산업 육성, 예를 들면 뭐 ABCD, F 전략이니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같은 것들요. 여기에 좀 더 힘을 싣는,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. 예전에 코스피 5천 목표 같은 것도 제시했었고요. 음, 그렇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선하라는 압박도 받고 또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양날의 검이겠네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? 맞습니다. 그 정책 변화라는 게 항상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하죠. 방향성도 봐야 하고, 또 이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도 따져봐야 하고요. 특히 지금처럼 경제 여건이 좀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야심찬 정책이라도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, 또 어떤 걸 먼저 할지 그 우선순위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 결국 단순히 뭐 PBR, PER 같은 재무지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럼 그 마지막 불꽃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보고서를 보니까 단순히 PBR이나 PER 낮은 기업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업, 또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, 그리고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,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펀더멘탈, 그러니까 체력이 있는 기업,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하네요. 예를 들면 AI 관련 기술주나 좀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, 또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금융주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군요.
네, 여기서 핵심은 결국 그러니까 거버넌스, 지배구조 개선 여부입니다. 중요한 건 그냥 계획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당을 늘린다든지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행동 변화를 보여주는 기업을 잘 골라내는 안목이겠죠.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시고 좀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.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청취자께서는 어떤 조각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? 자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. 한국 시장은 지금 정치, 경제,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이 세 가지 축이 아주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찾는다는 건 결국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본기가 탄탄하고 또 변화에 잘 대응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좀 진정성 있는 기업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현재 한국 시장의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에게 가장 큰 기회 혹은 가장 큰 위험은 경제 펀더멘탈 그 자체일까요? 아니면 앞으로 이런 개혁들을 실제로 추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그 정책의 실행 능력에 대한 예측 이쪽에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시는 과정이 앞으로의 투자 결정의 중요한 나침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.